장례식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아들의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더는 너한테 짐이 될 수는 없다. 김 여사의 눈앞은 온통 흐릿했죠. 3일간 이어진 장례식은 그녀의 70평생 쌓아온 힘마저 모두 가져가 버린 듯 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져 세상이 뿌옇게 보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이, 아니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지독하게 슬퍼서,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해서 모든 것이 희미해져가는 느낌이었죠. 수의를 입은 남편은 차가운 관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태풍이 휩쓸고 간 바닷가처럼 온통 부서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귀에 닿기도 전에 바스러져 사라졌죠.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네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재정 상태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오랜 병간호는 그녀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간병비, 병원비, 그 외 잡다한 비용들까지.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유일한 버팀목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내일 아침 당장 눈을 뜨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답답함에 김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5손가락에 꼽는 조문객만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텅 빈 장례식장,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텅 비어가는 공간에 낯선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짙은 남색의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진 옷깃과 광택이 흐르는 구두는 이 피폐한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느낌을 풍겼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그의 등장은 텅 비어가던 장례식장에 갑작스러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아있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죠. 모두가 저 남자는 누구일까 하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묘하게 차분하면서도 굳은 얼굴로 김 여사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망설이는 기색조차 없었죠. 마치 이 장례식장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김 여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듯 아주 나지막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고인의 장남 되십니까? 남자의 질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김 여사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순간 흔들렸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도 소리도 심지어 그녀의 호흡까지도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녀가 평생 묻어두고 살아온 한 점의 비밀을 건드리는 방아쇠였습니다. 숨겨진 아들. 남편은 평생 그 사실을 몰랐고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였죠. 그 질문에 담긴 은밀한 의미를 알아차린 것은
오직 김 여사뿐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왔어요. 이 말은 김 여사의 마른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김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밖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장남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되어 김 여사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조문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묻어두었던 비밀을 끄집어내는 주문과도 같았죠. 순간 그녀의 눈꺼풀 안에는 오래된 흑백 영상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는 그녀의 20살 한평생을 고향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넓고 잔인했습니다. 가을 들판은 온통 누런 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황량했죠. 가진 것 없이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삶은 끝없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생명이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결은 너무나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 강물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세상은 미혼모인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저게 어디서 남의 집안 풍파를 일으키려 하는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차가운 비수가 그녀의 심장을 매일같이 찔러댔죠. 가난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 작은 아기에게 따뜻한 우유 한 모금조차 제대로 먹일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요.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생명은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견딜 수 없었죠. 그녀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었지만 이 아기를 키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버리는 건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일과 같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를 품고 사는 것은 그녀의 남은 생을 영원한 지옥으로 만드는 일과 같았죠. 어느 추운 겨울 새벽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습니다. 아이의 볼은 아직도 보드라웠고 작은 손가락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가야. 뼈아픈 한마디를 뱉어내며 그녀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찢는 소리였죠. 그녀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이를 악문 채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평생의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그녀는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몰래 꺼내보는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그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썩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물론 힘들게 살아온 두 자식들에게도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그녀만의 짐이었습니다. 마치 한평생을 두 개의 삶으로 살아온 것만 같았죠. 밖으로는 평범한 어머니, 안으로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 이중적인 삶은 그녀를 짓눌렀고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과 고인의 장남이라는 말은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과거를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식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었던 낯선 남자의 서늘한 눈빛과 고인의 장남이라는 말만 김 여사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단어가 남긴 불안한 잔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북적이던 집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고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김 여사는 마치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지난밤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한 수많은 후회와 함께 낯선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절망은 그토록 조용히 찾아왔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주는 상실감은 가족 전체를 덮쳤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은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죠. 몇 달 전 회사를 잃고 나서부터 그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효도하겠다고 다짐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겨우였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빈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빚들은 남편의 부고와 함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쌓여만 가는 청구서와 독촉장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죠. 아들은 무너져가는 집안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힘겨워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딸의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35 젊은 나이에 이혼한 그녀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죠. 아이가 아플 때면 병원비 걱정에 전전긍긍해야 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면 좋아? 우리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딸은 김 여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꿋꿋하게 버텨왔던 딸의 약한 모습에 김 여사는 마음이 아려왔죠.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텅 빈 손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자신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의 병간호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고혈압과 관절염은 그녀의 일상을 지독하게 괴롭혔고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라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숨을 쉬며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죠. 이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빈 문제로 찾아왔는데요. 차가운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오빠 때문이잖아.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가족들의 싸움 소리는 그녀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김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무너져가는 가족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과거의 죄책감은 현실의 절망과 맞물려 그녀의 목을 조여왔죠.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절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그녀를 따라다닌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온 빚쟁이의 목소리는 무너져가는 집안에 결정타를 날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날선 다툼은 김 여사의 귀를 찢을 듯 했고 그녀는 그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빚쟁이가 아니었죠. 문을 연 아들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의 눈빛은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그의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뵙고 싶습니다.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누구신데 어머니를 찾습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딸 역시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걸 알고 찾아온 거겠지. 가족들의 의심과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남자가 오직 돈을 노리고 온 악의적인 사기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김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눈에서 오래전 헤어졌던 아기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함께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해라. 아들과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서서 김 여사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의 존재는 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남자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직 김 여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김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그들의 대화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혼란스러운 김 여사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군데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딸 역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사기꾼일 뿐이야. 김 여사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여 끝내 남자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그 말은 남자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상처 입은 표정으로 일그러졌죠. 그러나 그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김 여사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눈에 어린 깊은 슬픔을 보았고 그것은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족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은 가족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온 가족에게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남자의 말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오래 묻어둔 진심이 묻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가족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진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가족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죠.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생 함께했는데 무슨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거야?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김 여사는 그런 아들의 행동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딸 역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들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역, 사기꾼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날카로운 비난에
남자는 상처 입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돕고 싶어서 온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서요. 그의 말은 오히려 가족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격이었습니다. 아들은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셨겠어? 라며 남자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친척들 역시 모여들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꾼이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 그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집안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는 차마 아들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절망과 슬픔으로 일그러졌죠. 그녀의 부정은 그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지켜봐 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밤낮으로 간병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가족들에게 잠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를 사기꾼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어머니께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김 여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온 가족에게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아들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죠. 아들이 가족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이 옅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의 집으로 빚 독촉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의 험악한 전화와 방문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죠. 생활비는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아들의 실업 상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병원비 걱정에 전전긍긍했고 김 여사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었죠. 가족들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그때 일을 계속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서로를 향한 비난은 끝없이 이어졌고 김 여사는 그들의 다툼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낯선 남자의 방문이었죠.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제는 하다하다 사기꾼까지 찾아오는구나 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손에는 봉투 몇 개와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그는 조용히 김 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게요. 남자는 가족들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빚 독촉장의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김 여사의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그녀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급 병실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뭐지? 정말 우리 가족을 도와주려는 건가? 그들은 의심하면서도 그가 건넨 도움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직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차 남자의 진심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해결해준 문제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남자의 행동을 보며 그가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가족에 대한 의리가 남아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해결해준 모든 문제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아프게 살아왔을까? 내가 무슨 낯으로 내 도움을 받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손을 뻗고 싶었지만 죄책감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절절한 후회와 함께 가슴을 치는 독백이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옛날 그 핏덩이를 버렸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를 만난 게 이렇게 내가 성공한 후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내 도움을 받겠니? 재벌 아들이 떠나고 난 후 김 여사의 집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병원비 걱정도 사라졌죠.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불편한 침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외면했던 낯선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죠. 김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아들의 따뜻한 도움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들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를 그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다시 김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족들 없이 오직 그녀와 단둘이서 말이죠. 김 여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기에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김 여사의 심장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죠.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김 여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들, 배고픔에 떨고 추위에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버려졌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독하게 공부하고 일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왔죠. 하지만 그는 성공한 후에도 결코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한 후에도 멀리서 늘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김 여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이 그의 시선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족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남편의 병간호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을 따라온 듯 했죠.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 순간 김 여사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죠. 미안하다. 내 피부치인데 널 부정하며 살아온 내가, 내 아픔을 외면하고 내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녀의 울음소리는 온몸을 흔들었고 평생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김 여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갈망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재벌 아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아들로 돌아와준 그를 만난 기쁨이었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이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죠.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을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끊어졌던 모정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죠.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재벌 아들은 김 여사를 한참 동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고 김 여사는 그곳에 기대어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녀의 모습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등을 쓸어주며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눈물이 마르고 난 뒤 김 여사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그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러서서 그녀와 마주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고 오직 두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억울함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용서가 담겨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느낄 죄책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죠. 사실 저는 혼자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 뿌리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말에 김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그 정상에 서 있는 순간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어머니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쌓을수록, 명성을 얻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황량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이었죠. 세상 그 어떤 부보다 값진 건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그의 굳건한 결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죠. 그는 성공을 통해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어머니 품을 느낄 수 있는 게 제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의 고백은 김 여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담담한 고백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죠. 자신이 버린 아들이 그토록 많은 아픔을 겪고도 여전히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모정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어머니를 꿈꿨습니다. 저를 버린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려야만 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겠어요.
어머니의 삶도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녀의 모든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는 그녀를 원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김 여사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고 그녀의 죄책감은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끊어졌던 모정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위로였죠.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녹아내렸죠.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재벌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버렸던 상처 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들이 들려준 과거의 이야기, 홀로 외롭게 살아온 세월의 무게는 그녀의 가슴을 한없이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죠. 평생 지고 온 무거운 짐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해준 것은 없지. 나는 너를 버렸잖아.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를 만난 게 이렇게 내가 성공한 후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내 도움을 받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절절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내 죄 많은 인생에 내가 다시 다가와 주니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녀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고 부정했던 아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진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모자의 모습으로 마주한 그 순간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용서와 이해,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본 다른 가족들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낯선 남자가 알고 보니 자신들의 숨겨진 형제이자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들은 아들의 도움을 통해 빚과 생활고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를 엿듣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물을 보며 그들의 마음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다시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낯설어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이혼 후 힘겹게 살아가던 딸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를 피하던 가족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었죠. 그들은 재벌 아들이 아닌 그저 오랜 세월을 외롭게 보냈을 자신의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집에는 서서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고와 빚 독촉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져 갔죠. 늦게 만난 모자는 매일 밤 함께 앉아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고, 김 여사는 눈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아니었죠. 오랜 상처를 딛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이 빛나는 이야기였습니다.